시간은 그 광고에, 조선일보 광고에 나올 텐데, 그 오전에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게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무회의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해달라고, 위헌정당이니까 해산해달라고 제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을 정리를 하면은 반기업 선동이 많아요. 반기업. 그리고 반국군 선동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반미 선동.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파리로 경축사를 했습니다. 그 경축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 또한 이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지난 월요일이죠. 8월 15일은 광복 66주년 플러스 건국 63주년이었어요. 건국. 근데 대통령의 기념사 안에 건국 63주년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광복 66주년만 경축하고 있어요. 광복. 그러면서 광복 때문에 오늘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아니, 북한도 광복을 같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광복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은 북한도 같이 번영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됐느냐? 바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건국을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광복 때문이 아니라, 광복 덕분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건국 덕분이죠. 건국. 그럼 광복과 건국 중에 어느 게 더 자랑스럽습니까?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서, 그리고 소련을 잘 모르고 간첩들이 그 압력을 하던 미국 국무성의 친소주의자들하고 싸워서 바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한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건국이 광복보다 몇 배나 더 자랑스러운데, 이 자랑스럽다는 제가 지금 한 말을 요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기념사 때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국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게 헌법에서 말하는 국기, 국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광복만 이야기하고 건국은 이야기 안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빼버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인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일대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버리고 광복만 챙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김대중 노무현이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역사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명박의 역사관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딱 좌파적 역사관이에요. 좌파적 역사관이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연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탐욕 경영에서 도덕 경영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뭐 공생 뭐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 기업한 사람들이 탐욕 경영을 했습니까? 탐욕 경영을 했습니까?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탐욕. 그것은 사전적으로 하면은 장사를 하되 오로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탐욕이라고 그러죠. 탐욕. 그러나 야망은 뭡니까? 야망은 그건 좀 다르죠. 그럼 이병철 같은 사람이 탐욕 경영을 했느냐? 그럼 이병철 씨는 하루에 6끼를 먹는 사람이야.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맨날 그럼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이냐? 그 사람 그럼 한 100살 살았느냐? 아니, 이병철 선생 같은 사람, 유일한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탐욕 경영이라는 이 말로 전체 한국의 자본주의를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좌익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욕할 때는 아주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홍길동 그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도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탐욕 경영이라는 말을 왜 한국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 사례인 한국 자본주의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지난 60여 년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냐. 더구나 부익부 빈익빈에서 공생으로 간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누가 만든 말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이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칼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여자들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선동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사실이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뭡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된 건 맞아요. 부익부가 많습니다. 빈익빈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빈익부죠. 빈익부. 부익부, 빈익부인데 그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어요. 이 용어 사용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그럼 이병철 씨가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의 더 때문에 이병철 씨가 부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진 사람 있습니까? 더 가난해진 사람 있어요? 삼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진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동적인 용어를 하느냐. 이게 그러나 한나라당도 최근에 무슨 기업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의 욕지거리에 가까운 청문회인가 뭔가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 청문회를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링.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어떤 분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듣는 게 히어링인데 이거는 히어링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말도 아닌 기업인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기업의 문제가 많죠. 아니, 민주주의와 똑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할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처음부터 완벽한 자본주의 됩니까? 시간을 통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초기 자본주의의 그 기업주들은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한 게 불과 60몇 년인데 이런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성숙한 자본주의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전부 탐욕의 경쟁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한나라당, 최근에는 이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휩쓸려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재벌 나쁜 사람, 기업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노조, 민노총, 민노당, 정교조 이런 쪽에서 깽판 치는 데 대해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덮고. 이건 자본주의의 중대한 위기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복지 포퓰리즘이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 순간은 한국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위기가 균형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시면 한 장씩 드리는데 오늘 이거 받으셨죠? 예, 제퍼슨과 이승만, 위대한 공화주의자 뭐 이런 것인데 요새 한국 사회에서 이 재밌는 논쟁이 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